우리는 보통 벡터 밸류의 함수를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의 인풋으로 벡터도 들어올 수 있고 매트릭스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보통 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백프로퍼게이션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벡터 미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일단 y가 스칼라라고 하면은 스칼라에 대한 스칼라 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y는 스칼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다루는 세팅이죠. 스칼라가 있고 그다음에 벡터가 있을 때 스칼라를 벡터에 대해 미분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스칼라를 미분했을 때의 n번째 성분은 그 x n번째 성분으로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레디언트 fx라는 것은 라운드 x1, 라운드 f, 라운드 f, 라운드 x2 라운드 f, 라운드 xt 뭐 이런 식으로 x가 d 차원으로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y랑 x 모두 벡터고 y랑 x가 어떤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자코비안이 되죠. 미분을 하면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라운드 y 나누기 라운드 x는 여기서 요 행렬은 보통 전 이렇게 합니다. 위에 있는 건 위에, 아래에 있는 건 아래 해가지고 여기 라운드 y1, 라운드 ym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x1 나누기 라운드 xn 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여기 n, n, 뭐 n번째 성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라운드 ym 나누기 라운드 xn 이렇게 성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백문이불여일견 벡터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쉐이프입니다. 쉐이프 dx, 쉐이프 dy, 그다음에 쉐이프 dz의 그 아웃풋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g는 fx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가정 하나 합시다. 파이널 아웃풋 L은 스칼라라고 하겠습니다. 파이널 아웃풋은 그러면은 먼저 포워드 패스는 뭐 g는 fxy 규칙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걱정은 그레디언트 계산이죠. L이 스칼라니까 그러니까 파이널 우리의 목표는 로스가 스칼라니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도 또한 그 g와 쉐입이 똑같기에 d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g 차원의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자,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자, 라운드 L, 라운드 X랑 라운드 L, 라운드 Y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역시 체인 룰이죠. 네, 체인 룰 어떻게 됩니까? 자코비안이 로컬 그레디언트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라운드 G, 라운드 X는 dx 곱하기 dz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G, 라운드 Y는 그 dy 곱하기 dg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dx, dg가 모두 차원이 크다면은 우리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저장하면 안 될 거예요. 뭔가 개념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곱하기일 텐데 그 곱한 결과를 어떻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CPU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미리 코딩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관념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계산돼요? 자, 라운드 L, 라운드 G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다가 뭘 곱합니까? 체인 룰을 이해서 그 로컬 자코비안을 좌측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dy 곱하기 dg 곱하기 1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 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4차원 인풋입니다. 4D가 그냥 쉐입이 4입니다. 4, 땡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인풋 x가 들어와가지고 자,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렐류를 먹였네요. 그래서 4, 땡 y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워드 패스는 오케이.
근데 뭐가 들어왔냐면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4-1, 5, 9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자, 자코비안 생각해 보면은, 자, dy는 dx, 말을 잘못했네요. dy 나누기 dx는 라운드를 나누기 라운드 x는, 자, 각각이 0과 max의 그 엘리멘트하게 그 x랑 x 0, x 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크면은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인풋이 마이너스 인풋이 x 인풋이 0보다 작았을 때는 요 dy dx가 0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업스트림 이 자코비안을 곱해줘가지고 어찌 보자, 여기에 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곱해서 4형 5형을 할 텐데, 자,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컴퓨터 코딩 할 때 이 자코비안을 모두 코딩해 가지고 이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계산적으로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죠? 자, 왜냐면은 그래서 보통 추천은 이겁니다.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명시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매트릭스 벡터 곱을 하지 마시고요. 대신 요 둘의 그 곱셈으로 나온 규칙을 잘 활용하셔서 임플리시트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쓴다는 건 진짜로 매트릭스 벡터 곱을 진짜로 수학식으로 쓴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임플리시트하다는 거는 그 매트릭스 벡터 곱의 그 결과로 나온 성분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더 계산적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이 있으면은 더 그 계산적으로 간단한 패턴을 쓰십시오. 이게 임플리시트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자, 각각의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어떤 형식을 갖고 있죠? 자, 라운드 L, 라운드 X 1 자, 입니다. 라운드 L, 라운드 X 1은 자, 사실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들어가니까, 자, 라운드 L, 라운드 Y의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자, 라운드 Y1, 라운드 X1만 들어가게 됩니다. 곱하기죠. 라운드 Y1, 라운드 X1이라는 거는, 자, 맥스 0,x1이라는 녀석을 라운드 x1으로 나눠준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만약 x가 x1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1일지 아니지를 결정한 녀석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두 개를 합쳐서 봤을 때, 만약에 x가 각 성분이 0보다 크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 상응하는 성분을 그대로 살려주게 되고요.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0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 궁금하시면은 여기 이 리절트로 나온 규칙은 요 자코비안 곱하기 로컬 자코비안 곱하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실제로 한번 이 렐로에 대해서 써봐가지고 그 계산된 결과 중에서 내가 간단하게 쓸 수 있게 압축해가지고 추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백프로퍼게이션 연산 예제를 통해서 렐로의 예제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매트릭스가 들어왔을 때 기준입니다. 자, 매트릭스, 자, 그 x도 y도 그 인풋 쉐입이 모두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dx 곱하기 mx고요, dy 곱하기 my고요, 그 다음에 g는 dg 곱하기 mg입니다. 미리 폈습니다. x 자체는 dx 곱하기 mx 차원인데 얘를 그 리셰프 오퍼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한 줄로 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한 줄로 폈어요. 자, 한 줄로 펴고 나면은 똑같이 벡터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로 취급해가지고 자, 벡터화된 매트릭스 자코비안 계산해가지고, 자, 이렇게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그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곱하기 자코비안 해가지고 곱하시면 되는데, 자, 언제나 일단 먼저 짚을 거, 자, 언제나 그 아웃풋은 우리가 스칼라인 경험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 아웃풋 되는 벡터의 디멘전이랑
다음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들어온 녀석의 그 쉐이브랑 늘 같을 거고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자, 여기 뭐 10만은 또 100 by 100이죠. 자코비안은 익스플리시트하게 쓰는 순간 계산을 느리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관념적인 그림일 뿐이고, 실제로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매트릭스를 아웃풋으로 주는 어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그 백워드 패스 정의할 때는 자코비안을 익스플리트하게 쓰라고요? 안 됩니다. 늘 그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이 자코비안 곱하기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잘 관찰해서 이 계산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식을 쓰신 다음에 그 식을 실제로 코딩에 넣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온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x랑 w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데, 자,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는 맨멀이에요. 맨멀로서 그 y를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y는 x 곱하기 w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우리가 편하게 쓰는 파이토치 연산이었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도 백워드 패스가 있고,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가 있고, 이 멤멀 안에는 백워드 패스도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백워드 패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파헤칠 예정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슬라이드 한 20장에 걸쳐서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복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XW의 예제로서, 자, 지금 2x3, 3x4 이런 식으로 예제가 나와 있고, 그래서 Y로는 2x4가 나옵니다. 그래서 XW의 특별한 예제에 매트릭스 들어왔고요. 다음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도 들어왔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 자, DLDX 로컬 그레디언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DLDX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코비안을 쓰려고 하니, 자, 자코비안 보통 그 X는 데이터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배치 사이즈 64로 했습니다. 다음에 그 Y, 이거는 중간에 그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의 그 위드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X의 여기 D랑 M은 보통 한 4096 정도, 히든 레이어의 그 위드스가 4096, 뎁스 말고 위드스가 4090 정도인 경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64 4096 집어넣으면은 이 자코비안 하나가 엄청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계산이 얼마나 많은데 자코비안 따위 저장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메모리를 다 쓸 순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메모리라는 녀석은 백월드 패스를 정의할 때 반드시 그 임플리시트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임플리시트하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미리 그 규칙을 파악해 둬야겠죠. 자, 그래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자코비안 곱하기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규칙을, 자코비안 곱하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규칙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DLDX 구하기 위해서 자, DLDX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 보자. 일단 DLDX 1,1부터 차근차근 합니다. 자, 그 체인 룰에 의해서 DLDX 1,1은 자, DYDX 1,1 곱하기 체인 룰로 자, DLDY 될 테고요. DLDY는 지금 여기 23-39 8146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dydx 1,1을 구해야겠습니다. 자, y는 -1, -1, 26, 5, 2, 11, 7인데요. 자, 그럼
dy 1,1 dx 1,1 뭐 dy 1,2 dx 1,1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dy y 1,1이 x 1,1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겠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 y 1,1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y 1,1이라는 거는 자, y는 xw니까 y라는 녀석을 구성할 때 xw y 1,1이라는 녀석은 x의 첫 번째 행과 w의 첫 번째 열 곱해서 만드는 것이죠. x의 첫 번째 행 yw 첫 번째 열 곱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y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w1,1이 남겠네요.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y 1,2 나누기 x dx 1,1 구하고 싶습니다. 자, y의 1,2성분이라는 거는 1,2성분이라는 건 x의 첫 번째 행에다가 w의 두 번째 열 곱한 거죠. 자, 그래서 x의 첫 번째 행 w 두 번째 열 곱해서 만든 거니까 자,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w 1,2가 남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컴퓨테이셔널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하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받았을 때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의 포워드 패스는 뭐 이렇게 주어졌겠죠. 백워드 패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공식을 쓰기조차 버거울 때 그 요 성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칙을 파악하는 게 용이하다고 실습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여기에 w1,1 여기에 w1,2가 나온다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언제요? dy dx의 그 로컬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요. 자, 그러면은 대충 여기 w1,3 여기 w1,4가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나요? 자,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w에 이렇게 1,3, 1,4 다 채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dy의 1, 3,4 이제 두 개 동시에 꺼내가지고 했고요. 이제 패턴 파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y의 2,1에 대한 dx 1,1 성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계속 이게 로컬 그레디언트 지금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디 보자. 보니까 자 2,1은 y의 2,1은 x의 두 번째 행과 y의 첫 번째 열 곱해서 만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x의 첫 번째 행은 이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성을 했네요. 이제 이거 겨우 하나 했습니다. 자, dldx 1,1 하기 위해서 체인 룰에 의해서 여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냅두고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자코비 안에서 한 성분에 대한 그 로컬 그레디언트는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로컬 그레디언트 전체를 본 게 아니라 x 1,1 성분에 대한 슬라이스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w 첫 번째 행이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로컬 그레디언트는 여기 이 로컬 그레디언트 x 1,1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는 사실 이게 원래 2x4 매트릭스일 때 밑에는 날라가고 그냥 w의 첫 번째 행만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dl dy에 대해서도 자, 지금 이거는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정의된 노테이션이고 내적으로 정의됐거든요. 그래서
321-1에 233-3 곱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DLDY 전체가 아니라 DLDY 첫 번째 행에 대해서만 내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여기가 0이 되겠어요. 자, 비슷한 작업을 1,1에 대해서 했으니까 자, 2,3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2,3에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감이 좀 오나요? 자, dydx 2,3은 누구일 것 같아요? 자, dydx 2,3은 일단 로컬 그레디언트 슬라이스 dydx 2,3은 여기에 오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기 3이란 상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w에 세 번째 행이 여기 올 테고, 그래서 다음에 2가 누구랑 상관이 있었죠? 자, 여기 DLDY에 몇 번째 행 갖고 올 건지랑 상관이 있었죠? 자, 그래서 321-에 마이너스 814를 곱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 해봐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좀 더 얻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DLDX i, j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i, j에서 j가 여기 wj번째 행을 뜻하는 거랑 그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i번째에 대해서는 y, i번째 성분, i번째 행 갖고 오는 거랑 연결이 돼가지고 쫙 채워 넣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규칙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요? 자, DLDX의 i, j번째 성분, 이게 지금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죠?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자, i가 어딨죠? 자, i번째 행을 취해가지고 DLDY라는 매트릭스에 i번째 행 취해가지고 자, 그 보통 그 j는 열 쪽에 연결되죠? 그래서 j번째 열을 갖고 온다는 걸 주기 위해서 W 트랜스포즈의 j번째 열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1 다 꺼내봐서 파악한 거는 사실 이겁니다. 자, y는 xw라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있을 때 그 녀석의 그 백월드 패스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다가 옆에 있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도 왜 이렇게 복잡하죠? 자, 근데 이거를 쉽게, 자, 이건 여기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유도한 과정이고요. 자, 이거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매트릭스 벡터 곱 같은 거는 쉐이프만 보시면 대충 그 때려 맞추면 되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 x가 지금 n/d죠. 자, x는 n/d인데 자, 그러면은 dl 나누기 dx도 n/d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랑 그다음에 어차피 곱하기 게이트죠. 곱하기 게이트라면 옆에 있는 애들을 써먹어야 됩니다. W에 대해서 주어진 게 D 곱하기 M이고, 그 다음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라운드 Y가 지금 N 곱하기 M입니다. 자, N by M이랑 D by M을 잘 변환해가지고 N by D를 만드는 방법 생각해보면은 라운드 Y에다가 W 트랜스포즈 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임플리시트하게 작은 매트릭스들 간의 연산으로 쓸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DLDW 해보시면은 자, DLDW는 D 곱하기 M이에요. 그리고 그 스칼라 곱에서의 컴퓨테이션의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은 요 녀석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n by m이랑 그다음에 옆에 있는 녀석의 그 인풋 값 x를 잘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d by n이랑 그러니까 x는 n by d죠. 그다음에 dldy는 n by m이에요. n by d랑 n by m을 잘 마사지 해가지고 d by m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n by d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만약에 이걸로 낸다면은 저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반드시 한 문제 낼 건데 이렇게 쉐입을 맞추는 방법으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썼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성분 넣어가면서 일반화된 규칙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일반화된 규칙에 의해서 이 규칙을 유도하시는 거를 만점으로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퍼게이션, 그러니까 이 컴퓨테이셔널 벡터나 매트릭스가 그 포워드 패스로 이렇게 정의됐을 때 이 녀석의 이 백워드 패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유도하는 거는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제가 원노트에 좀 업로드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